자, 반복 문제 20번도 똑같은 문제지. 자, 겁먹지 말고 그냥 4kg의 물체가 20m/s로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가해졌다? 힘이 2N을 몇 초 동안 가해졌다? 2초 동안 가해졌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F는 MA 2, 4, A, A는 얼마? 2분의 1 끝. 그러면 2초 뒤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V는 V0 플러스 AT. 처음 속도 20, 얼마? 가속도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 21. 끝.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처음 속도 얼마? 2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2제곱. 얼마 없죠? 자, 끝이죠? 그럼 41m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힘 따로 구하고 가속도를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등가속도 운동 법칙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21번. 자, 2kg의 물체, 문제가 다릅니다. 2kg의 물체가 얼마로 10m/s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의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얼마? 5초 동안 작용했다 적혀있죠, 맞죠? 자, 요거 한번 1, 2번 풀어보세요. 자, 21번 해보세요. 뭐예요? 자, F는 M에 쓰면 되는데 4 곱하기 2 곱하기 A. A는 얼마입니까? 2는 맞는데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V는 V0 플러스 AT에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맞나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글자에 나와 있잖아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5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 0이 되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0 곱하기 5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자 맞죠? 속도가 0이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때까지 그냥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10에서 5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25가 나와야 되겠죠. 멈출 때까지. 자, 안 본 거 다 숙제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잠깐만 한 가지, 자, 지금 9페이지 풀이래. 요거 9페이지 사이드에 한번 해볼래? 자, M1으로 동일한 힘으로 마찰력 없습니다. 자, 가속도가 자, 질량을 알 수 없어요. A를 F로 당겼더니 가속도가 A1이 나왔고요. 자, 질량을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F로 줬더니 얼마가 나왔다? 가속도가 A2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자, 질량은 알 수, 자, 옆에 오른쪽에 그려서 해보세요.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어떻게 해서 묶어서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면 선생님 이해되시죠? A와 B를 묶어서 당긴다면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를 가속도를 어떻게 요 가속도를 뭘로 표현한다? A1과 새로운 가속도 이때 생기는 가속도 A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속도 A1과 A2를 통해서 표현해 보세요. 아니 28번에 아니 요거랑 이게 뭐가 다를까? 12N을 줬더니 가속도가 4가 나왔다. 아, 그럼 요거는 3kg네? 맞지? 얘는 12N을 줬더니 가속도가 얼마 나왔다? 6이 나왔다. 아, 요거는 2kg 나왔네?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묶으면 얼마야? 12는 5 곱하기 A가 얼마? 2.4 끝. 그럼 이것도 따자. 아니, 그럼 이것도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요거 질량 얼마야?
맞아. 요거 질량 얼마야? F 나누기 A2. 맞아. 그러면 전체 이게 지금 뭐야? 질량 MA, 요게 질량 MB. 그러면 다시 F로 끄니까 얼마? M1 플러스 얼마? 새로운 가속도 A. 얼마고? A1분의 F, A2분의 F, A. 그럼 이거 다 4만. 맞죠? 그럼 질량 통분하면 A1 플러스 A2는 새로운 A네? 넘기면 어떻게 돼요? A는 얼마 됩니까? A1, A2, A1 플러스 A2. 요거 푸는 거랑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너네들 이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 지금. 28번 문제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똑같은 겁니다. 아직 이게 문자식이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1페이지 갈게요. 똑같은 거예요, 제발.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1쪽에 운동 제3법칙. 1, 2법칙 다 중요합니다. 자, 1법칙은 힘이 없다면, 2법칙은 힘이 있다면, 3법칙은 뭡니까? 운동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착용과 반작용. 몰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본 애들도 있고 안 들어본 애들도 있을 거야. 참 이해 못해요. 그리고 과거 학교 간 애들도 갖고 다니는데 이거 잘 적용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선입견 때문에 그렇거든. 자, 그냥 프린트에도 적혀있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A가 B를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동사는 줄였습니다. B가 A를 미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힘은 몇 개가 존재한다?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힘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이게 뭐다? A가 B를 미는 힘이 있으면 B가 A를 미는 힘이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저기 다 적혀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고 동시에 작용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근데 자세는 자, 얘가 작용이면 얘가 반작용이 됩니다. 얘가 작용이면 얘가 반작용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자, 누가 뭐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작용이고 하나는 반작용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내가 왜 손 아파? 손이 왜 아파? 선생님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손이 아프잖아요.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다시 이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손, 벽, 맞아. 그러면 자, 손이 벽을 얼마나 쳤다? 100N으로 쳤다 칩시다. 손이 벽을 치는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반작용 뭘까요? 그렇죠. 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니까 그럼 얘를 작용이라 할게요. 그럼 얘가 반작. 그러면 벽도 내 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걸 F1, 이걸 F2라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럼 F2도 얼마 된다? 100N. 항상 힘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뭐 이걸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리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표현할 때는 주어 목적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돼요. 굳이 하나 생략하려면 주어를 생략해야 됩니다. 손이 벽을 치는 힘이 어디가 작용점일까요, 여러분? 손이 또는 벽을 둘 중에 하나. 손 아닙니다.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목적이 뭐야? 너를 때릴 거잖아. 맞잖아.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오브젝트 이해되시죠? 목적어가 작용점이 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진짜 이해 못해. 일반 과학생들 몇 명.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진짜 안 되거든. 이 가슴을 머리잖아. 그래, 알았다. 그냥 이렇게 국어적으로 하자.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작용과 반작용이 됩니다. 이래서요. 손이 벽을 치는 힘. 자, 일단은 뭐 이걸 이해 안 되더라도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작용과 반작용, 이건 이해되시죠? 자, 가슴 안 와닿죠? 압니다. 왜 안 와닿는지 선생님도 다 알고요. 자, A가 B를 치면 B가, 자, 내가 벽을 밀었어. 왜 튕겨나와? 손이 벽을 밀었지만 벽이 내 손을 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가슴이 안 와닿을 거야. 왜?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 너네들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해? 힘을 받으면 뭔가 운동 상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 잠깐 봐봐. 자, 지금 봐봐. 자, 손이 있어. 그 다음 종이가 있지. 얘는 힘 받았지. 왜? 결과를 봤잖아. 무슨 결과? 얘가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였잖아. 맞지? 그런데 손이 손이 책을 밀었으면 책도 내 손을 밀어야 되잖아. 맞잖아. 손이 종이를 밀었으면 종이도 나를 밀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움직이지 않잖아. 이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힘을 받았으면 힘은 뭘 받아야 돼? 결과를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 선생님 이해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단 중요가 없다 칩시다. 얘는 분명히 내가 주는 힘 하나만 받았지만 나는 어떤 힘을 받을까? 얘가 보는 반작용의 힘도 받지만 나는 땅바닥과 뭘 가지고 있어요? 마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차원으로 가지고 자, 아이스링크를 가세요. 아이스링크 창원에 있어 제가 갖고 왔는데 대방동에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애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던져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미는 힘이, 아이는 날아갔죠?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날아가죠. 하지만 나도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이도 나를 민다라는 거죠. 마찰력이 작아니까. 근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내가 점프를 했어요. 내가 뭘 밀었어? 발이 바닥을 밀었지만 바닥이 나를 올려줬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손이 뭘 밀어요? 손과 발이? 손이 뭘 밀어요? 물을 밀면 물이 손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쌤은 이해되십니까? 걸어가는 원리가 뭐예요? 걸어가는 원리? 발이 그렇죠. 땅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반작용입니다. 땅이 발을 밀어줍니다. 이거 두 개 관계를 뭐라 부릅니까? 작용과 반작용이고요. 이 힘의 정확한 힘은 뭐라 부른다? 이것은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자, 중학교에서는요 마찰력을 무조건 뭐라고 배웁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배우지만 아닙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아닙니다. 마찰력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항상 우리는 한기 입자의 관계에서만 배우거든.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마찰력 하나를 받지만, 자, 이거는 입자가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이랑 발과 땅이랑 두 개의 관계식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찰력은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아닙니다. 그러면 로켓은 왜 날아갈 것 같아요? 로켓은. 자, 지구를 떠나는 로켓이 있을 거 아니야.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 뭘까? 로켓이 지구를 떠날 때 막 뭔가 쏘잖아. 로켓이 왜 날아가요?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요 정말 많은 대답들이 나옵니다. 자, 로켓이 날아가는 로켓이 뭘 밀어? 땅을 민다고요. 말이 되나요? 로켓이 땅을 밀어서 간다고요. 말이 될까? 아, 그럼 우주에 날아갔는데도 땅이 계속 따라오네.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밀어준다. 그럼 계속 로켓이 따라와야 되겠네, 땅을. 그럼 지구를 못 벗어난 거네. 말하면 되죠. 로켓이 공기를 밀어요. 이것도 말이 될까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로켓이 뭘 밀어요? 연료를 밉니다. 그럼 이제 뭐가 모릅니까? 연료가 로켓을 밉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집에 가서 아빠가 아끼시는 골프채를 들고 있어요. 골프 가방을. 그리고 어디에 앉는다? 자, 집에 바퀴 달린 의자 다 있겠죠? 누구나. 자,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아빠의 골프채를 강하게 밀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골프채는 날아가지만 나도 뒤로 밀려갑니다. 아니 골프채를 하나씩 던지는 거야. 한 개씩 뽑아갖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계속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찰력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음 주 이제 창원 저기 대방동 바로 넘어 대방동 있죠. 대방동에 아이스링크장 있죠. 벽돌 2개 들고 아이스링크 아니면 아이 2명을 잡고 아이 1명 던져. 그럼 내가 앞으로 가겠지 뒤로 가겠죠. 또 1명 더 던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지면에서는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우주 영화 뭐 그래비티인가 보면 우주에서 이제 뭡니까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스패너를 이렇게 뭔가 스패너 같은 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인이 스패너를 밀었죠. 그럼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중력이나 마찰력 효과가 그 이체로에 가깝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게임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총을 밀면 총을 쏘면 탁 뒤로 반동으로 튕기죠. 뭐 때문이에요? 총이 총알을 밀면 총알도 총을 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동 때문에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연료를 밀기 때문에 연료가 로켓을 밀어주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충 이 정도는 아시죠? 우주로 나가는 게 동네 애들 장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보통 몇 단이다? 3단으로 이게 다 연료통인 걸 알고 계시죠? 자, 아빠 차에 기름을 왜 엄마 차는 없습니까? 미안해요. 자, 아빠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요. 휘발유나 경유를 가득 채우면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 승용차는 60리터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60리터. 자, 좀 큰 차는 한 80리터가 100리터는 넘어간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가리만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가죠. 그러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게 그럼 이 안에 연료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연료가 액화수소예요. 액화수소를 가득 채우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1000만 리터가 들어갑니다. 1000만 리터. 요걸 다 쏟아내고 결국에는 요 대가리만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는 게 동네 애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도라에몽 친구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주 나가라는 게 친구야, 퉁퉁이랑 친구가 대화를 해서 오늘 화성에 가볼까 친구야 하면서 이제 퉁퉁이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죠. 우주 가는 게 동네에서 장난 아니에요. 1000만 리터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만약에 지구에서 벗어나서 그럼 달로 가고 싶어. 그럼 달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빨라집니다. 왜?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럼 그대로 처박으면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를 돌면서 속도를 주위에서 돌면서 들어가고 싶다 안 돼. 달에 뭐가 없어? 대기가 없잖아. 마찰을 받을 수가 없어.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역분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도착했어. 와, 다시 집으로 가야지.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없어서 못 나가요. 이해되시나요, 대충? 갈 때는 어떻게 로켓이 이제 우주에 있습니다. 자, 우주에 있으면요, 로켓이 연료를 뽑아내겠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 빨라집니다. 하지만 일찍 걸어가면 건체가면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역분사,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역분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로 가는 게 동네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리를 배운 애들 중에서 초딩들 한 번씩 저학년들 있습니다. 너희 꿈이 뭐니? 로켓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작용과 반작용이 뭐야? 왜 땅이 밀어요? 로켓이 밀어요? 이해를 못해요. 진짜라니까?
로켓 만들고 싶다는 놈이 작용과 반작용도 이해를 못해. 그렇지 맞아. 가슴 와닿지 않으니까 항상 힘은 나의 결과. 힘을 주면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마찰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잠깐 이거 한번 봐봐.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F1이 10N을 당기고 F2도 얼마가 됩니까? 10N을 당기죠. 자, 얘는 뭐 어떻게 돼요? 힘의 평형입니다. 얘 멈춰있죠? 멈춰있죠? 안 움직입니다. 맞죠? 힘의 평형의 조건 중학교 책에 나옵니다. 힘의 크기가 같고 동시에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쌤아 이해되시죠? 잠깐만. 아까 그러면 이건 자유가 맞아요. 이거 힘의 평이거든. 자, 밑에 박스 보이시죠? 자, 밑에 칸이 있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힘의 평형 적혀 있죠? 자, 여기는 뭐라 적혀요? 착반 있죠? 공통점은 뭘까요? 자, 적으세요. 자, 공통점은 힘의 크기가 같고, 이해됩니까? 동시에 작용하고, 반대로 작용합니다. 힘의 크기 갖고 동시에 작용하고 반대로 작용합니다. 뭐지? 똑같잖아. 작용선도 같아야 돼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사람 못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의 크기 갖고 동시에 작용하고 반대 방향이고 맞잖아. 그럼 못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걸어가죠. 걸어가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다리를 걸어서. 자, 잘 들으세요. 힘의 평형과 작용과 반작용은 어떻게 한다? 힘의 작용점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서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요, 어떻게 됩니까? 두 힘의 작용점이 달라서 합성을 할 수 없다. 합성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땅이 발을 밀잖아. 이건 작용점이 어디 있어? 발에 있고 얘는 어디 있어? 그래. 서로 다른 물질이야. A가 B를 치고 B가 A를 서로 이제 작용과 너희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하면 안 되겠지. 맞잖아. 너희들은 너희 돈, 나의 돈, 나의 돈이야. 내 돈은 내 돈이, 너희들도 내 돈인가? 이건 깡패죠. 자, 하지만 내 호주머니에 내 호주머니 양쪽에 있어. 그럼 이거 더해도 되겠지, 맞지? 내 돈이니까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F2가 M을 당기죠. 이건 F1이 M을 당기죠. 두 개의 작용점이 어떤 목적어가 있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오브젝트, 목적어가 동일한 거죠. 맞죠? 목적어가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 두 개가 접촉을 해. 그러면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어. 이해되십니까? 이거 진짜 이해 못하는 애들 많아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힘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1법칙, 2법칙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36번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그냥 예를 들어줄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줄다리기 하면요. 이거 36번 그림이랑 다르게 할게요. 다르게 할게요. 자, 얘가 이기고 있어요. 자, 줄을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80kg, 40kg. 이게 어른인데. 이게 적겠죠. 일단 잠깐 그 문제랑 관계없이 얘가 이기고 있습니다. 80kg면 이기고 있어요. 줄을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같습니다. 예? 어른이 아이를 끌어당기면 아이도 어른을 끌어당깁니다. 작용과 반작용 때문이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힘의 크기는 그럼 어른이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줄다리기 할 때 우리는 뭐가 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것 뜻이 뭐냐면요. 아이가 어른을 당기는 힘이고 어른이 아이를 당기는 힘. 작용점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보통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 너희들 나하고 줄다리기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죠. 응? 선생님이 등치 큰데 어떻게 이겨?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너희들은 스파이크 신고 하면 이길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됩니까? 줄다리기는요 1대1로 하면요 마찰력이 큰 놈이 이깁니다. 뭐 여러 명이 하면 그게 뭐 협동이고 뭐 오징어 게임 보면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 맞냐? 오징어 게임 19세라는 거 18세에서 못 봐요. 분명히 본 놈이 있을 거야. 얘는. 이게 뭐예요? 어른이 땅을 미는 힘이 있죠. 그럼 땅이 어른을 밀어줘. 마찰력 싸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줄을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는 단 마찰력을 누가 크게 주느냐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36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에서 둘을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까워집니다. 마찰력이 없어요. 서로 가까워집니다. 얘도 끌려가고 얘도 끌려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른이 당기는 힘을 아이들은 자 120N으로 당기고 있죠. 어른의 가속도 이쪽으로 얼마일까요? F는 MA 120, 80의 A가 되겠죠. A는 얼마 됩니까? 1.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I는 얼마나 갈까요? I도 얼마의 힘을 받습니까? 120N을 받겠죠. 40 곱하기 A가 돼. I의 가속도 얼마 돼야 됩니까? 3. 자, 아이가 어른을 당기다 어른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어른이 받는 힘의 크기나 아이가 받는 힘의 크기는 120N 맞습니다.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움직일까요? 얘가 더 많이 움직였죠. 무슨데요? 등가속도 운동에 치면 2분의 1 AT 제곱 맞나요? 전기상태. 그러면 뭐에 비례합니까? 시간도 똑같죠. 뭐에 비례해야 돼요? 가속도에 비례해야 되겠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죠. 내 말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안 했는데 잠깐만 저기 11쪽 다시 한번 합니다. 11쪽에 내가 이걸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11쪽에 오른쪽 사이드 보이시죠? 자 인쇄 상태가 안 좋은데 자 그림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죠? 자, 책상 면인데 그냥 면이라고 할게요. 책상 면인데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책 12까지 쓰면 여기까지 되시죠? 책의 알짜임 얼마예요?
책의 알점이 얼마예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제로, 0이죠.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알짜임이라 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필기할게요. 자, F1이라고 적혀있죠. F1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책을 동사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책을 당기죠. 그럼 반작용이 뭘까요? 여러분. 책이 지구. 맞지? 책이 지구를 당기는 요거 혹시 뭐라 불러요? 이거를 우리는? 맞아요. 그럼 요것도 뭐라 불러요? 중력입니다. 둘 다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림 다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 F3. 자, 누군가 내 등 위에 올라섰다. 왜 아파? 누르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F3의 정의는 뭐냐? 알더라요? 책이 누굴 누릅니까? 책상 위인데 그냥 면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어렵게 적지 마시고. 그럼 F4는 뭘까요? 책상. 그렇지. 면의 입장에서는요. 면이 책을 누르는 힘입니다. 혹시 이 힘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수항력이라 부르긴 하는데 그냥 쓰이면 수직항력이라 할게요. 자, 이 녹색, 연두색 무슨 관계? 적반입니다. 주어 목적어 바뀌었죠? 알게 모르게 우리 일반화된 힘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책은 왜 멈춰 있을까요? 어떤 힘과 어떤 힘 때문에 책은 멈춰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떤 힘과 어떤 힘 때문에? 책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힘과 어떤 힘 때문일 것 같아요? 쉬운 거예요. F1, F2 이런 식으로 F1이나 F4죠. 이해되세요? 더 간단하게 목적어 같죠? 맞죠? 이해되시죠? 목적어 같은 거는 책은 왜 안 움직여? 책 힘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상에 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힘은 뭐야? 중력. 아주 쉬운 말이야. 아주 쉬운 말이야. 이때가 이렇게 생각 안 해봤을 거야. 자,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자. 이 A4지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그럼 얘 중력 안 받나? A4지 중력 안 받나? 왜 안 떨어지는데?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죠. 맞죠? 자, 지금 자, 리모컨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안 리모컨 중력 안 받나요? 중력 받죠? 근데 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 수직항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힘 더 많이 줘요.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야, 내 몸무게 700N이야. 그럼 나 떨어져 죽어야 되겠네. 근데 왜 안 떨어져 죽어? 그렇지. 수직항에 얼마 적용된?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왜 700N 내 몸무게입니다. 맞죠? 자, 700N 진짜 내 몸무게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직항계가 얼마 돼야 됩니까? 700년. 근데 내가 점프를 했어. 지면에서 떨어졌어. 그럼 내가 주는 힘이 뭐보다 커야 돼요? 내가 받을 미는 힘이? 700N보다 커야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프를 했잖아. 맞지?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물체가 정지하고 있으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 어려운 말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나중에 알면. 자, 추가 있어. 추가 당기는 힘이 10N이야. 추에 가면 중력이 얼마? 10N이야. 그럼 얘는 왜 안 떨어져, 얘들아? 그렇지. 실이 얘를 얼마 당기고 있다? 10N을 당기고 있다는 건 그럼 실이 작용하는 힘은 우리는 뭐라 볼까? 맞아요. 텐션. 영어로는 텐션이고 장력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니, 이거 아주 간단한 말들이야. 자, 그런데 이 용수점이 달려있다. 자, 집어당길 때 10N이야. 멈춰있어. 왜 안 멈추는, 왜 안 움직여? 탄성력도 얼마나 뜻이야? 탄성력은 늘어난 방향에 반대 방향 빼앗지? 왜 안 움직여? 탄성력 때문이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와. 그럼 속도 어떻게 된다? 빨라지거든?
그런데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내려가려는 힘이랑 여기 있는 마찰력이랑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무슨 관계? 운동 제1법칙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자 힘이 0인 이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이 어려움 하나가면 왜 떨어져? 중력이 있고 왜 안 떨어지는데 중력을 상쇄시키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이 더 힘이 크면 어떻게 돼? 올라갈 거 아니야. 맞잖아.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왜 안 움직여? 내 손이 받치는 힘과 종이가 작용하는 무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맞죠? 생각 조금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안 써서 그래. 와, 그런데요. 지구가 받는 힘은 mg입니다. 물체가 받는 힘은 그러면 얘가 받는 힘도 얼마야? mg야. 그럼 mg는 얘지냐 a니까 얘는 가속도 얼마야? g야. 물체가 떨어졌네. 그러면 지구는 질량 얼마야? 라지 ma 프라임이.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a 프라임 맞는가? 지구 질량 얼마요? 무한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요? 그냥 0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아니, 질량이, 잠깐 봐봐. 우리 참 모르는 것만 줄다리기 합니다. 마찰력이 없는 데서, 얼음판도 원래 마찰력이 있지만, 그럼 얘가 60kg이고 얘가 30kg이면 60으로 서로 땡겨요. 자, 얘는 가속도 얼마? 1, 얘는 가속도가 2가 되고, 당연한 거죠, 지금? 얘는 질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게 더 세게 날아가죠. 그런데 자, 덤프 트럭이 얼마요? 10,000kg이에요. 얘 가속도 60으로 당겼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가속도 1이 변함이 없죠. 걱정하지 마요. 60이 얼마? 10 곱하기 A 맞습니까? A는 거의 얼마예요? 0이에요. 거의 0이라고. 맞지? 지금 내가 이해되시죠? 작용과 반작용. 이걸 이해 못하면요, 나중에 좀 복잡한 물리들이 이해가 돼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자, 15쪽 한번 볼래요? 15쪽에 40번 한번 풀어보세요.